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의 비밀을 벗겨보는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저희가 여러 가지 하반기 공채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커리어의 김경석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방학도 끝나갑니다. 예, 어때요, 요즘 구직자들 분위기가? 예, 최근에 그 방학 기간 끝났는데요. 네. 제대로 좀 휴가도 못 가고 취업 스터디를 구성해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옆에서 한번 봤을 때는 정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비장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취업 시장은 전쟁터 같은 분위기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정말 좀 잘 이끌어 주셔야 될 텐데요. 예, 오늘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화그룹 살펴주신다고요?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잘못 얘기했나 해서. 네. 네, 잠깐 상념에 잠기셨어요. 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한화그룹의 서류 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그룹의 입사 서류 전략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그럼 먼저 쏙쏙 키워드 함께 보시죠. 한화 나의 교집합을 찾아라 라고 나왔습니다. 네, 교집합, 네, 여집합 막 이런 거 생각나네요. 오랜만에 나온 개념입니다. 네. 네, 입사 지원서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선행되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를 회사 직무와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은 물론 자신의 강점과 성공 사례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 회사가 필요한 능력과 내가 보유한 능력이 일치된 부분을 그것을 찾아서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텐데요. 한화그룹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한화 관련된 정보는 신문이나 뉴스, 홈페이지, 전자공시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셨다면 자신만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특징, 기업의 문화, 성장 동력, 핵심 가치, 인재상, 미래 투자 산업 등으로 분류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입사 지원서 작성이나 면접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한화그룹이 최근 좀 어수선하잖아요. 네, 구직자들도 좀 그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동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선장문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 동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1,300명 정도 고졸 채용을, 채용 연기형 고졸 채용 인턴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4,000명 가까이 인재 선발을 한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모였었는데, 네. 그룹 오너의 어떤 구속이라는 불미한 사건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하나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는 절대 작은 구멍가게가 아니고요. 계열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이 어려움이 처했겠지만은 전체적인 그룹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당장 무너질 정도로 큰 위기는 아니라는 게 사실은 하나 측의 설명이고, 그러니까 구직자들도 지금 이게 준비를 할 때 좀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물론 당장은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크게 흔들림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회사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뭐 이 정도로 기업 분석 그냥 괜찮다라고 정리를 내본다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될 텐데 나한테 잘 맞는 그런 직무는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한화에서 제공하는 직무 소개 자료를 통해 직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한화 손해보험 보상 부분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상 직무는 사고 조사 및 보험금 결정 등 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및 안내 업무를 하는 것인데요. 사고 조사 및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의식 및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내 및 사고 처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정신 및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직무 분석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직무 분석을 통해 핵심 역량을 파악하셨다면 나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에서 보상 부분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의 키워드는 책임, 서비스, 설득, 분석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 자신이 노력했던 점을 찾아야 합니다. 네, 자 입사 지원서 작성하기 전에 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이 밖에 또 챙겨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항상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데 지원하시는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계시는데요. 이는 최대한 내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둘째, 마감 시한 이전에 입사 지원을 해라입니다. 마감 하루 전에 채용 사이트에 구직자들이 몰려 서버가 불안정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네.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셋째, 붙여넣기 금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타 기업의 지원한 입사 지원서를 그대로 붙여넣고 확인을 안 하신다거나 오탈자 같은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요구한 글자 수는 맞췄는지, 사진 파일은 깨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저장하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요, 좀 우대하는 상황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어학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 2012년 하반기 공채 때에는 하나무역은 토익 700점 이상, 그리고 오픽 IH 이상 되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하나솔라에너지는 오픽 IH 이상 커트라인인데요. 이 밖의 계열사는 어학 점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채용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최저 520점에서 최대 980점, 평균 800점대로 나타났습니다. 최저랑 최고점 차이가 많네요. 네, 예. 그렇군요. 예. 학점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학점도 영향을 많이 주나요? 네, 하나 인사 담당자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네. 학점이 서류 당락 여부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선례로 3.0 미만으로 당당히 합격하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점을 대체할 만한 그럼 내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자격증 보유도 중요한데, 혹시 뭐 이런 자격증 갖고 있으면 좋다, 유리하다,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최근에 자격증을 따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네. 자격증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관련 직무와 관련성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하나에서는 각 계열사 및 모집 시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 금융 부문은 CPA, FP, 투자 상담사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리사와 손해사정사는 1차 합격만으로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조 건설 분야에서는 하나화약은 화공, 화약 관련 분야 자격증이 있으며 하나무역에는 국제무역사, 외환관리사, 관세사,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통역사 자격증이 있겠습니다. 하나건설은 기계, 전기, 건축, 토목기사가 있으며 하나케미칼에는 화공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우대되는 사항들이니까요.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그룹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역시 속속 키워드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펙을 뛰어넘어라라고 네.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단순히 그냥 스펙보다 더 좋은 점을 보여주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펙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자소서에서 수치상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나 성공 사례 등을 스토리로 승부를 내셔야 합니다. 정말 그 평생의 역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내가 정말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남들도 그렇게 잘 봐줘야 될 텐데 말이죠. 이 좋은 자기소개서의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네, 좋은 자기소개서에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사 담당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과 자소서를 한번 보고 이 사람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한다면 일단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결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구성과 추상적인 문구를 피하고 구체적이고 수치화시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찾아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만 베스트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인사 담당자들은요, 이 자기소개를 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봅니까, 이게? 네, 하나 네크루트에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네.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가장 비중을 두는 항목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경험 및 경력사항이 40%, 지원 동기가 35%, 성격의 장단점, 입사 후 포부가 각각 5%를 차지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경험 및 경력상 이 항목에는 어떤 것들로 채우는 게 좋을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경험이나 경력사항 항목에는 대학 시절 또는 사회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여행 등 많은 경험 중에 지원하는 회사 또는 직무와 관계성이 있는 활동을 찾아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로 땡땡 회사에서 판촉용 광고 책자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수치화시킨다면 저는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로 회사 판촉용 광고 책자를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 자료는 소비자 흥미를 끄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 중심으로 컨셉을 바꿔 만들어 봤더니 판촉물이 나오고 난 후 첫 1, 4분기 판매량이 1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수치화시킨다면 신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준식 기자는 한국경제TV에 입사할 때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습니까? 저는 학점도 여기 나왔던 점수에 미달하고요. 영어를 시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채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일하게 잘한 거라 그러면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르바이트 목록만 가지고 30줄을 채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걸로 해서 몇 번 좀 효과를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뭐 그렇군요. 아르바이트 경력 배틀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그룹의 입사 지원서 전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입사 지원서는 회사를 들어가기 전 항상 첫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본인의 매력과 비전을 발산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회사와 나의 교집합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한 스펙은 어떻게 스토리로 커버할 수가 있을지 네.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역작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단추 풀으셔도 돼요. 네. 저도 아까 저도 힘겨워가지고 풀었는데. 자, 지금까지 하나그룹의 서류 전형에 이어서 여러 가지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커리어 김경석 컨설턴트 그리고 박준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